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미적분 친구들 아주 힘들었죠. 어려웠죠. 이게 미적분이라는 게 그래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28, 29, 30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국어도 어려웠는데 수학도 어렵고요. 그죠? 영어도 그랬고요. 아이고 수학은 또 미적분은 28, 29, 30이 녹록치 않아. 어쩔 수 없다. 괜찮아.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은 3월이니까요. 내가 겨울에 잠깐 이제 고3 공부 시작해봤고 그리고 바로 3월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3의 공부를 하는 시기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하시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계속 공부를 하되 공부량이 많아져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 그리고 미적분이 28, 29, 30이 어려운 거는 또 어쩔 수 없어. 이게 쉬웠던 적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앞으로만 미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고 할 건데 거기가 요 앞단원보다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느라 힘겨울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제도 많이 풀고 개념도 잘 공부하고 가다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는 거를 쌤이 추천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일단은 미적분은 미적분 도겠죠. 23번부터 30번까지 전체 문항 우리가 해설 한번 할 거고요. 쉬운 것도 꼼꼼히.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잘 풀 수 있는가? 얘네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걸 파악해냈어야 되는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톡 찍으면 풀 수 있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최고차의 개수비만 확인하면 되니까 3차의 개수 4고요. 3차의 개수 10이죠. 그러니까 4분의 1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3이다.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수열에 대해서 해볼 건데 얘가 그냥 편안하게 가자 얘들아. 편안하게. 저 극한 구하는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의 극한을 쓱 만들어주면 되죠.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뭐야 이거는 얘네가 3n 플러스 2에다가 an이고요. 그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뭐하긴 뭐래요. 3n 플러스 2 나눠주면 되고요. 자, 다시 n분의 bn을 알고 있으니까 bn에다가 n 나눠주고요. 다시 곱해주면 원래랑 똑같은 식이죠? 자, 앞에 있는 얘네는 극한값이 6이고요. 얘네들의 극한값은 2가 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네 극한값 뭐예요? 그렇지. 3분의 1이니까 우리는 계산해서 4가 된다. 4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지? 여기는 우리한테 아주 행복한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얘도 뭐 그지?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나냐면 얘들아 이게 누구야? 라고 하면 합이잖아. 일반항에 대한 합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인 건 맞거든? 근데 얘네는 N은 2부터잖아.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수열의 극한은 어차피 그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앞에 규칙이 몇 개가 제외되든 뭔 상관? 그지? 상관없어. 난 어차피 무한대를 갈 거야. 앞에 하나 정도 제외된다고 해서 규칙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상관없죠. 그래서 첫 항을 굳이 내가 찾을 필요는 없다. 자, SN에서 SN-을 빼면 얘네는 루트 N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루트 얘네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AN이야. 그럼 나는 AN 자리 이제 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쟤네는 극한값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놔두시고요. an 늘 거니까요. 루트 n이 있고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야. 뭐 해야 돼? 그렇지. 유리화해야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다가는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부호 바꿔서 n 플러스 1을 곱하고요. 자,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분자는 합차. 완전 합차꼴 되는 거죠. 앞에서 뒤에 거 제곱해서 제곱 빼면 돼요. 앞에 거 제곱해서 n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빼면은 그냥 1이죠. 앞에 루트 n 있었으니까 놓으시면 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루트 n 비교하면 결국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이 1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 보자. 이게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28번의 기초 내용 이 앞에다가 이렇게 쓱 우리한테 리마인드 하자. 야, 한번 떠올려 라고 이제 과정을 좀 준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얘들아, 뭘 비교해야 되지? 라고 하면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치? 근데 얘네를 봤더니 일단 자연수야. 어우, 좀 편안하게 줬어. 음수인 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네를 비교해야 되니까 얘네 공비는 A의 제곱이고요. 얘네들의 공비는 2A니까 난 얘네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누가 커? 즉, 누가 커? 누가 함수로 보면 위에 있어? 같은 말이겠지. 그러면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판단해야 돼. 왜?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비가 2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누가 큰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네는 굳이 이차함수 안 그려도 돼요. 바로 부등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가 A제곱이면 자, 2A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교점이 어디가 되겠어? 2개가 같을 때니까 2일 때가 교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좀 알 수 있냐면 A가 0부터 2 사이에서는 A는 자연수니까 1일 때가 되겠죠? 그럴 때는 2A가 더 커요. 2A가 A제곱보다 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둘이 같을 때 A가 2일 때죠. A가 2일 때는 2A나 A제곱이나 같습니다. 자, A가 2보다 커지면요. 누가 위에 있죠? A제곱이 위에 있어서 2A랑 A제곱을 비교하면 A제곱이 더 큽니다. 자, 그럼 이제 극한값을 결정하는 건 절대값이 큰 놈이야.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야. 그럼 지금 얘네는 2A가 더 크니까 둘 중 비교할 때 얘가 공비가 더 큰 거니까 얘네가 극한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앞에 n 플러스 1에 요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은 2A로 뜯어 나오셔야 되는 거 맞죠? 개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네는 앞에 있는 개수비가 극한값이니까 2A가 극한값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먼저 할게. A제곱이 더 크면 얘가 극한값을 결정하니까 앞에 있는 개수비 5가 됩니다. 자, 이때는 2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이 그냥 2A랑 같은 거라서 아니면 2A가 그냥 A제곱인 거여서 얘가 그냥 A제곱이죠. 2A가. A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네요. A의 2n제곱. 분모는 2n, 2n 앞에 있는 개수 2고요. 개수만 띄면 되잖아. 2고요. 분자는 5죠. 얘는 2A죠. A제곱이라고 쓰든 2A라고 쓰든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극한값이 분모는 2고요. 분자는 5 플러스 2A가 됩니다. A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얘네가 누가 돼야 되냐면 A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A 값은 뭐여야 되죠? A 값은 1이면 되고요. 범위에 만족합니까? 라고 하면 만족해요. 되는구나. 자, A가 2면요. 2를 집어넣으면 얘네들 좌변을 정리한 식이죠. 자, A에다 2 집어넣으면 4, 9니까 2분의 9인데요. 우변은 A가 2면 3이 되기 때문에 2분의 9랑 3은 같지 않아서 A가 2인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5잖아. 좌변은 이제 정리하면 5로 정리가 됐고요. 그게 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A 플러스 1이다. 그럼 A가 뭐겠어요? 4겠죠. 자, 그럼 범위 봐봐. 2보다 커요? 네, 2보다 커요. 그러니까 2개 다 답이 되는 거라서 A가 1과 5니까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5다. 2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26번인데. 개안쳐. 자, 이제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리딩 넘어가 보세요. 뿅. 뭐 이렇게 많이 많아. 그냥 말이 많아.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긴 얘들아. 사랑을 담아서 봐주세요. 얘네는 이렇게 답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거리? 원? 원과 거리? 이런 걸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답을 도출할 때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할 건데 결국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거죠.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 얘가 3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n이 막 무한대로 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뭐 예를 들어서 얘네도 3으로 가까이 가요. 그럼 양쪽이 둘 다 3으로 가면 얘네도 어디로 간다? 얘네도 3으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그 생각을 우리가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세워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이 2n 빼기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슬쩍 그리면 얘네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야.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원인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는 졸라 못 그렸네, 그지? 자, 중심이 뭐냐면 2n-1,0이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과 Y는 ANX가 되겠죠? 얘와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 고1 때 했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자,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럼 두 번 만나죠. 자, 그럼 우리는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루트 이거 제곱이니까 an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분의 절대값 x 자리에 x 넣고 y 자리에 y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n에 2n-1인데 여기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양수고요. n은 자연수니까 이건 홀수,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그냥 뜯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양수니까요. 이게 1보다, 반지름, 미안해, 1이 아니라 반지름 n보다 작아야 되죠. 이 주황색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얘가 되고요. 당연히 얘는 반지름 n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게 뭔지 봤더니 이번에는 밑에죠. 점. 자, 이쪽 봅시다. 자, 얘네는 누구냐면 이번에는 이거야. 2n 플러스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n 플러스 1이야. 얘랑은 만나지 않는데 누가? 얘가. 얘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은 직선이 얘랑은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은 만나지 않는다. 그죠? 차분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애인데 이번에는 원이 어딨냐면 중심이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얘가 얘가 뭐 2n 플러스 1,0이라고 할게요.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얘네가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은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어때야 되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얘 반지름 뭐죠? 얘 반지름 뭐죠? 반지름이 n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 n 플러스 1과 비교하면 거리가 더 이번엔 큰 거야. 그래서 똑같이 누구부터? 2n 플러스 1,0부터 자,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얘도 제곱 플러스 앞에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자, x 자리에 집어넣고요.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n에다가 2n 플러스 1인데 자, 위에처럼 얘는 양수고요. 얘도 자연수 양수니까 절대값은 그냥 벗겨도 되는데 자, 이 거리가 파란색이죠. 얘네들 반지름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n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n의 제곱분의 1, 3에서 얘 빼서 n을 곱해서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결국 딱 봐봐. 밑에 똑같죠? an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2n 똑같죠? 여기도 1차인데 개수비 똑같죠? 이거 샌드위치 정리 쓰겠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솔직히 답 딱 보고 구하는 거 보고 이것만 구했어도 되는 거야. 쟤를 등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샌드위치 정리니까 얘를 등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풀 때는 정확하게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얘를 정리하면 일단 정리는 해야 되니까 얘네를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양쪽 제곱하겠죠. 그러면 an 제곱, 2n-1의 제곱,
n제곱. 자, 이쪽도 루트 풀으니까 an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치? 근데 우리는 어차피 구해야 될 게 있잖아. 양쪽을 n제곱으로 나눠버려. 나눴어요. n제곱으로 나눠버려. 자, 그리고 양쪽을 an제곱으로도 나눠버려. 그럼 an제곱이고요. 여기 다 구한 거지 뭐. 얘네가 어떻게 생겼어? 요거에다가, 그지? 어떻게 한 거야? 넘겨서 제곱한 거야. 루트 풀렸고 이쪽은 그냥 제곱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야. 얘도 다시 한번 뜯을 수 있죠. 얘가 1 플러스 an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식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an의 제곱분의 1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얘 넘길게. 얘도 넘길게. 얘 넘기면 마이너스 an의 제곱분의 1이고요. 1은 그대로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자 2n-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이제 나는 3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양쪽에다가 3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네 통분해 주시면 뭐가 되겠어? n제곱분의 자, 봐봐. 4n제곱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 보여? 그렇지? 여기 n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n제곱분의 암산하지 않을게.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잖아. n제곱분의 4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전개할게요. 4n제곱 빼기 4n 플러스 1이어서 여기서 4n제곱은 날라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우변이 n제곱이 있고요. 얘네는 4n-1이다. 여기까지가 우리한테 3-a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자, 여기다가 n을 곱해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다가 좌우변에다가 n을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죠?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무한대를 붙이면 등호가 생기죠? 이쪽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쪽이 극한값이 뭐죠? 4죠. n제곱분의 n제곱이요. 극한값이 4라는 건 이쪽도 똑같이 정리하면 극한값이 4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은 4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이 그냥 4, 5번입니다. 양쪽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부등호잖아. 이쪽으로도 똑같은 값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 이쪽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이쪽도 똑같이 4가 나와야 얘도 4고 얘도 4면 얘가 4로 수렴한다. 이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심심하면 해보세요. 알겠지? 심심해? 해보세요. 근데 뭐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계산 한 번 더 해보는 거니까. 해볼까? 해보세요. 28번 갈 겁니다. 자, 아니 오늘 기숙애들이 너네 이제 이거 보겠죠? 기숙애들이 제발 인강에서 형광처럼 해달라고 오늘 막 소리 지르었거든. 막 애들 이따이라고 이러면서 혼자 막 폭주하다 왔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거기서 폭주를 다 해가지고요. 여기서 폭주할 기력이 없어요. 자, 얘네는 이제 28번인데 와 스고이 대단하네. 이거 풀어봤지? 에이 안 풀고 바로 듣는 거 아니지? 그치? 풀어봤지? 아니야? 꺼! 야, 꺼! 빨리 빨리 꺼! 야, 아웃! 꺼! 풀어봐야지. 시험 때 못 풀었으면 괜찮아. 시험이 끝나고 한번 쭉 먼저 이제 고민해봐.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요. 막 시간 쫓기는 거 아니니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죠. 무슨 얘기예요?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하고 온 거 맞죠? 자, 이제 우리는 28번 하겠습니다. 28번하고 29번하고 30번은 녹록치 않지만 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실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함수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야지 얘들아. 함수가 있는데 fx가 2분의 1x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 플러스 5예요. 1차가 없어. 그럼 쌤이 수투에서 그랬죠. 1차가 없어. 2차로 묶어 라고 했잖아. 그렇지? 1차가 없어. 2차로 묶어. 그래서 fx를 판단하는 겁니다. fx는 전부 다 값을 줬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인지. fx는 다 줬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게다가 1차가 없어. 땡큐 라고 하셔야죠. 근데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수야.
그럼 얘들아, PQ가 자연수야 라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값일 거야. 근데 와, P 자연수야. 양수잖아.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요. 얘도 양수야? 이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대칭축. 얘네가 대칭축이 음수란 얘기죠. 오케이. 아직 하지 마. 읽어야 되잖아. 그 다음 함수 gx가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야. 0보다 작으면 이차 함수를 남기고요. 0보다 크면 5가 된대요. 5? 와, 5 졸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5. 아하. 그러면 이렇게 gx는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첫 번째는 이거죠. 아까 쌤이 슬쩍 26번에서 어머, 우리한테 공비가 여러 개인, 2개 이상인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면 야, 공비의 절대값의 크기로 비교하는 거야.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해라고 앞에서 쉬운 문제에서 3점에서 했죠. 근데 그때는 A가 자연수다 이렇게 한정해 줬거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아니네. 그래서 봤더니 야,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공비가 야, 이놈은 25짜리네요. 야, 얘는 F제곱인데? 공비가 F제곱인데? 그럼 나는 그걸 비교해야 되는데 fx가 0보다 큰 쪽만 봐?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정돈할 수 있겠지? 그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 누가 hx가 이거는 뭐죠?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구간에 따라 다르니까 쌤이 이 말을 썼어. 연속이기도 하고 불연속이기도 하는데 얘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구나. 중요한 말이죠.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입니다.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7개구나.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게 뭔데를 생각해야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이, 그럼 직선 봐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얘네는 무조건 0,5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변합니다. 그죠? 그런 직선이 있어요. hx는 아까 연속인 hx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h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an이다. 그럼 결국 교점의 개수가 an이라고 하는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대? 그치? 교점의 개수가 누구랑? 연속인 hx와 정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요. 쟤네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7개다 이런 얘기야. 직선이 달라질 건데 쟤네랑 만나는 h랑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애들이 몇구나? 자연수 k가 7개구나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럼 봐야지. n이 어디 있는데? 봤더니 저 n도 있는데 요 n이에요. 여기가 n이 달렸네? 그럼 얘들아, 얘네가 말하는 건 이거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k야 이게 아니라 얘는 0으로 가는 애들을 좀 뺐잖아.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k보다 조금은 작은 거죠. k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k보다 조금 작은 상태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얘네들의 기울기가 k보다 조금 작은 게 얘네들의 기울기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k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의 직선과 hx가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되도록 하는 이 k가 7개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는 해석을 했으니 누구를 찾아요? hx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hx를 찾는다는 건 공비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f의 제곱과 25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얘가 커 같애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커 같애는 결국은 같다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풀마 5 f가 뭐를 기준으로? fx가 풀마 5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커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fx 줬잖아. fx가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를 구별하셔야 돼. 이해됐죠? 그럼 fx를 가야죠. fx 우리 아까 했어요. 자, fx는 자 2분의 1에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 플러스 5가 5 겁나 많이 주고 있네. 5가 되는데요. 3차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간 애들이고요. y는 5가 여기죠. 그리고 우리 비율관계 잘 알고 있잖아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5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를 나는 생각할 거고요. 자,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마이너스 뭐가 될 때, 5가 될 때 이렇게 좀 쓸게요. 자, 넘어가서 2배를 해주시면 되니까 자, 이거 전개까지 할게 아니면 그냥 원래 식에다 하세요. 자, x세제곱 빼기 3x제곱이고요. 이거 전개할 때 양쪽에 2를 곱해버릴 거니까 넘어오면 10이거든. 2 곱하면 20이야. 그래서 20이 0이고요. 자,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살펴보니까 조립제법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사라져야 되니 오호라 2 마이너스 2 음수 쪽일 거 아니야. 딱 봐도 음수 쪽이잖아. 그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로 가셔야 되고요. 1 빼기 2 빼기 5 10 빼기 20이어서 0 되는 거 맞죠? 그만해야죠. 여기 밑에 신경 쓸 것도 아니죠. 자, 얘네들의 x좌표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까지 풀마 5가 갈라지는 곳을 체크했고요. 그걸 왜 했냐? 이제 hx를 해야 되는데 hx는 쌤이 한 번 더 쓸게요. 저기가 뭐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네가 누가 있었냐면 자, 떨거지 띄면서 갈게요. 자, fx에다가 fx의 2n제곱이고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gx에다가 자, 5의 2n제곱입니다. 자, 분모에는 fx의 2n제곱에다가 자, 5의 2n제곱이에요. 그쵸? 자, fx에 따라서 누가 공비가 크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첫 번째 자, 얘네는 차분히 푸시면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에서야?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0은 빼야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0은 빼야 돼요. 즉 마이너스 2부터 x가 3까지고요. 0은 제외입니다. 이때 얘네는 공비가 풀마 5 사이면 얘가 공비가 더 큰 거고요.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할 거니까 결국 극한값은 gx가 되더라. 앞에 개수비. 여기가 누구야? 지금 나는 hx를 구하는 중이야. hx는 요 범위에서 gx랑 같더라. 자, 이제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fx가 5보다 크다면 어디 범위죠? 5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면 얘네는 누가 되니까? 풀마 5 양 사이드 값이니까 5보다 크죠 얘가. 절대값이 5보다 크죠. 얘가 극한값을 결정할 테니 앞에 있는 계수비 fx가 얘네들의 극한값 hx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fx가 5일 때예요. 그럼 언제냐면 0하고 3일 때죠. x가 0일 때와 3일 때를 보면요. 자, 얘네는 이게 5면 5의 2n제곱으로 같잖아. 그럼 fx를 5로 바꿔봐. 슬쩍 쓰고 결과 쓸게요. 5의 2n제곱이고요. 옆에도 5의 2n제곱이에요. fx가 5란 얘기잖아. 그럼 쟤네는 5고요. 5의 2n제곱이고요. 플러스 gx에다가 5의 2n제곱이에요. 그럼 전부 다 5의 2n제곱이니까 분모분자에서 전부 다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분의 5 더하기 fg예요. gx예요. fg는 뭐야? 자, 2분의 여기가 5 더하기 gx야. 0일 때는 g0, 3일 때는 g3.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자, 매번 하던 거죠, 이거. 근데 fx로 하나 더 껴들었을 뿐이야. fx가 이제 마이너스 5일 때인데 그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그때도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들아 그냥 5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5의 2n제곱이고요. 5의 2n제곱이고요.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의 2n제곱인데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자, 얘네는 5의 2n제곱 다시 없어지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gx야. 따라서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gx가 hx입니다. 이때 x는 마이너스 2를 탁 넣는 거야. 이때는 0과 3을 탁 넣는 거야. 자, 이게 이제 hx니까 난 hx를 그려야 되는데 자, 아까 gx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gx를 한 번 더 쓸게요. gx는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였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5, 겁나 많이 나오네, 그지?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 px제곱 qx 플러스 얘도 5. 다만 pq는 자연수입니다. 그치?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럼 이제 얘네는 값을 그대로 이제 쓰자. 쓰고 나서 결정까지 하자. 이거는 결국 g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g에다가 마이너스 2인 범위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잖아. 그럼 이제 집어넣고 답을 쓸게요. 계산은 여기다 막 하지 마. 밑에다가 계산하고 여기다가 결과를 써.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지저분해져서 내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들아 g 마이너스 2죠? 얘가 4잖아. 2p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q에다가 플러스 5인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구체적으로 2분의 2p 빼기 q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0일 때와 3일 때가 갈라질 건데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 G0도 5고요. G3도 5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5가 돼서요. 2분의 10이니까 그냥 5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hx가 누구라고 했죠? 얘네는 연속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 그림이 이제 끝입니다. 얘네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누구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까지에 대해서 양 사이드에서는 fx야. 근데 fx가 아까 어떻게 생겼는지 볼래? fx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그리면 3일 때 5일 거고요. 3일 때 이렇게 5부터 3차 함수 일부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gx를 그릴 건데요. gx는 또 한 번 0에서 갈라져요. 마이부터 3까지는 gx야. 근데 gx 이렇게 그려야 돼. 0부터는 3까지는 쭉 5가 되고요. 연속 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요. 2차 함수가 그릴 건데 아래로 볼록하고요. 대칭축은 음수 쪽입니다. 그럼 얘가 어때야 되냐면 gx를 그려서 연속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놈은 0,5 지나가는 거 맞네. 그리고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될지는 아직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냥 2차 함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슬쩍 그려놔. 진하게 그리지 말고 슬쩍 그려놨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일단 hx가 연속이다를 해야 되므로 자, 마이부터 3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왜? 0 집어넣으면 5니까 그냥 연속이야. 자, 우리는 이곳과 이곳을 챙기면 되죠. 봤더니 얘네는 이게 0하고 3에서 5에다 점을 찍으래. 0하고 3에서 5에다 점을 찍으래. 뭐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디다 점이 찍혀줘야 되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나왔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이거는 마이너스 5겠다. 관계식을 하나 알아낸 거야.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말로 관계식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2p 빼기 q가 자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자, 아까 박스, 조건 박스 애들 한번 봐봐. 조건 박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y는 누구냐면 자 k 빼기 2n분의 1x 플러스 5와 hx가 교점이 4개가 되도록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자연수 k가 7개여야 돼.
그럼 얘네는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니까 k보다 기울기가 조금 작다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기울기는 딱 k가 아니야. k보다 좀 작은 직선이야. 근데 0,5를 항상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맨날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의 개수가 4개여야 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상황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n이 무한대로 뭐 가든 말든 일단 여기 이미 표현을 했잖아.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얘인데 이거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라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떤 양수가 되더라도 무조건 교점 하나 생기고요. 여기도 무조건 교점 하나 생겨요. 맞지? 교점이 2개가 무조건 생기거든? 그럼 이쪽에서 달라질 거 아니야.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교점이 4개가 생겨야 된다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해서 여기죠. 이때의 기울기를 보면 이때 딱 연결한 기울기가 x가 2 커질 때 y는 10 커져서 이 파란색이 기울기가 5짜리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 쌤 이렇게 접할 수 없어요? 접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3차 함수, 아까 나온 3차 함수 있죠? 미분에서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좀 따져보면 얘들아 일로 와봐. 따져보면 이거야. fx가 뭐 여기까지 올까? 얘네 보면 미분해봐. f'은 2분의 3 x제곱 빼기 3x거든요.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4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얘가 4잖아. 그럼 얘네는 앞엔 6이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어서 소위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12짜리야. 그럼 다시 와봐. 이 파란색이 기울기가 5짜리거든. 그럼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가 10이라는 건 얘보다도 기울기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얘네가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파란색보다도 가파라요. 이렇게 생긴 거지. 거의 수직으로 쓰도록. 기울기가 12짜리가 되도록.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요. 얘를 지나가는 순간 왜 이쪽에서 얘랑 접할 수가 없어. 여기가 기울기가 누가 되기 때문에 10이니까 거의 뭐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다. 뭐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경우는 내가 딱 기울기가 5인 직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하나, 둘, 3개 생겨.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4개여야 되니까 여기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더 커져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4개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기울기가 K보다 조금 작을 때잖아. 이때가 5거든? 그거보다 큰 기울기, 자연수는 이게 6이잖아. 그럼 K가 6이면 6보다 조금 작을 때라는 건 거의 6과 같은 거잖아. 그럴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K가 6부터 가능한 거야. 근데 이런 K가 7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6, 7, 8, 9, 10, 11, 10이죠. K가 12까지가 들어가야 돼. 13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봐봐. 얘네는 교점의 개수가 이 노란색 지워버릴게. 자,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뭐 아래로 뭐 이렇게 생기든 뭔 상관이야. 자, 교점의 개수가 이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얘를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 교점의 개수가 언제 바뀌어요? 접할 때요. 지금 얘네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차 함수가 여기 이차 함수 범위잖아.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보면 얘가 이렇게 접선이 생길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만나겠지만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이때의 기울기보다 조금이라도 뭐 하면 작으면 색깔을 주황색으로 가볼게요. 이 빨간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얘는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 교점의 개수가 4개인 순간은 딱 접할 때 직전까지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기울기 K가 K보다 좀 작을 때까지의 애니까 이 빨간색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딱 12가 되면 K가 10이어봐. 그럼 K가 10이면 이게 딱 7개 맞죠? K가 10이면 무슨 말이야? 12인 기울기,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12보다 조금 뭐였어? K가 10이어봐. 이거잖아. 12보다 조금 작은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접선이고 얘가 기울기가 10이라면 기울기가 12보다 조금 작은 직선을 좀 과하게 그리긴 했지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0이어야 되겠구나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해서 g는 요거였잖아. 요 이차함수.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어야 되거든. 그럼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g한테는 그냥 요걸로 보면 되죠. 여기서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거죠. 그럼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건 1차 항의 개수기 때문에 2분의 1 Q가 12가 되겠구나 이 뜻이고요. Q가 2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Q가 24니까 우리 아까 챙겨놓은 거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P값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쓸게. Q가 24입니다. 그럼 나는 넘어가면 14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 P값은 7이 되겠죠. P값은 7이고 Q는 24다 이렇게 찾는 거야. 우리가 찾는 건 PQH4거든. 그러면 PQH4는 P는 누구였어? 7. Q는 24. H4. 여기가 H였죠? H4는 X가 4가 들어가는 범위는 얘네. F4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는 F4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 뜻입니다. 자, fx 아까 몇 차였죠? 3차 함수 주어진 거 있었지? 식이 뭐니까 다시 쓸게. 자, fx가 이런 애들이었어. 2분의 1에 x제곱에 x 빼기 3의 플러스 5 묶어놓은 식.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4를 집어넣으니까 4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1이고요. 자,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2, 8에 16이에요. 8하고 5하고 더하니까 얘네가 13이 되는 거고요. 자, 둘이 더하면 20이고 24까지 더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44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28번이고요. 자, 문제 풀 때는 소위 말해서 요거 쓱 구하고 그래프 띡띡 그리고 조건 파악하면 이거 접선이 10이란 얘기구나. 까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조금 당연히 해설은 좀 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대충 여기가 이럴 때가 답이야. 그럴 수 없잖아. 그거는 얘들아 직관이 아니야. 그건 찍는 거지. 그치? 얘네는 정확하게 왜 저기 0에서의 접선이 12가 돼야 되는가? 그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냥 0에서 접선이 10이구나 라고 계산으로 치고 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일단은 얘가 28번 우리가 선택, 객관식까지였고요. 29번하고 30번 이제 단답형이 남았는데 이걸 한번 지워야 돼서 그럼 너무 이제 영상이 지저분해지니까 쌤이 칠판 한 번만 지우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둥. 자, 그림과 같이 이게 그림을 크게 선택하느라고 저게 잘려서 썼어요. DR, DC 1대1. 자, 공부하는 걸 보세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AC랑 BC가 4n 플러스 2라는 값으로 길이가 같다. 그럼 우리가 길이가 같다를 진짜 같구나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길이가 같다인데 얘네를 보니 AC 어디 있죠? AC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말이? 예스. BC 여기 있습니다. 네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ABC 삼각형. 얘가 저 두 변이라는 애들이 그냥 얘 한 게 아니라 삼각형 ABC의 두 변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도 같고요. 밑변을 수직이 등분합니다. 자, 이때 선분 AP의 중점 딱 와야 돼. 자, 선분 AB의 중점이 P야. 그럼 얘들아 이게 중점이라는 건 꼭지점 C에서 수선에 발을 내린 거죠. 그래야 중점이죠. 수직 이등분. 중점에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놈의 새끼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준 거야. 중점이다. 또 하나. BC의 중점이 Q야? BC의 중점이 Q야? 이거도 중점이야? 얘도 중점이야? 여기서 필요한 개념 중3. 중3 때 하나? 중점 연결 정리. 자, 삼각형이 있었을 때
아무 삼각형이나 상관없죠? 이쪽의 중점과 이쪽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네는 평행하고 닮음이니까 길이가 2배 관계다.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죠? ABC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어요. PQ랑 AC는 평행하고요. PQ랑 AC는 평행하고요. 길이가 딱 2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 각의 크기가 얘랑 얘랑 같다라고 줬거든. 일단 얘를 세타라고 둘게요. 문자로 표현하려고.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 얘도 세타였을 거고요. 오케이? 근데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얘네를 보면 이게 닮음이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는 동의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맞죠? 이게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얘도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것 같은데 1학년인가? 엇각이요. 내가 어떤 얘가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하나 더 있어. 얘랑 얘를 엇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평행하면 엇각은 같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런 직선에 대해서 얘가 있는데 얘가 엇각이 같으면 그러면 둘은 평행하다라고 갈 수 있죠. 근데 얘랑 얘가 있는데 이쪽은 중점이었어요. 얘가 얘랑 있는데 찍 그었거든. 근데 얘랑 같대. 이게 엇각이잖아. 아, 엇각이야. 이놈과 이놈은 평행하구나. 오케이, 평행하구나. 근데 이쪽이 중점이죠. 평행하구나. 아,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딱 2배 관계가 되겠구나. 당연히 중점에서 평행하게 그었어. 이쪽으로도 중점입니다. 그죠? 이게 중점 연결 정리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의 성질이 나오는 거야. 저거 2번째 줄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냐면 수학은 문제 속에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후루룩 읽고 가면 안 돼. 안 되고요. 중점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문제를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이다. 중점? 이쪽으로도 중점? 오, 삼각형, 중선, 중점 연결 정리 이렇게. 그 각에 대한 정보를 막 줬잖아. 아, 그렇구나. 우리가 쌤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수 1에서도 삼각함수 활용할 때. 평행하다. 각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다. 그죠? 각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다. 아, 평행하다. 각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다. 거기다 덧붙여서 각에 대한 정보로 평행하다도 얻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P 갑시다. CP는 요 길이에요. 아, 직각삼각형이자네. 네, 이 길이도 줬자네. 네,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쟤도 구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제 DR 대 DC가 1대 2여요? 그래요? 얘가 K고 얘가 2K인데. 아, 그려요? 그려요는 어느 말이요? 자, 얘가 있는데요. 얘는 전체 길이의 딱 반절이니까 이건 2n 플러스 1이에요. 아, 나한테 DR? 요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알고 있는 걸 봐봐. 지금 방금 전에 수선의 발이라고 해서 얘가 P가 수선의 발이어서 직각삼각형이었잖아.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우리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고요. 어떤 정보? 얘 길이 나왔고요. 얘 길이 나왔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예구할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아요. 각에 대한 정보 다 알아요. 게다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삼각비로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세타 값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내가 이쪽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세타를 뭐 좀 써야 되자네. 그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이거 평행했죠? 평행하다는 각에 대한 정보를 줄 거라고요. 그럼 평행하니까 이걸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얘네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네도 세타예요. 얘도 이등변이잖아. 그리고 뭐식이다? 얘네는 평각이요.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타에 대한 정보는 다 찾을 수 있으니 이쪽으로도 코사인 법칙 쓰면 얘 구할 수 있고. 왜요? 각에 대한 정보 알죠? 두 개의 길이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됐잖아.
그럼 얘는 뭐 값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값이다 라고 세팅이 된 거니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쪽 길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해? 코사인 세타든 사인 세타든 찾아야 되니까 얘를 끌고 오는 거야. 노란색 삼각형. 그래서 이제 계산 시작. 자, 얘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자, 얘네가 C, 여기는 A, 이쪽이 세타 쪽, 여기가 P. 자, 우리는 뭐를 줬냐? CP의 길이 줬어요. 루트. 자,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고요. 자, 두 번째, A부터 C까지 길이는 첫 번째 4n 플러스 1을 줬으므로 자, 얘를 알고 싶다. 우리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죠.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AP 제곱입니다. 따라서 AP의 제곱은 이거 제곱에서 즉 4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얘 제곱 15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16n 제곱 15n 제곱이니까 일단 n 제곱 2ab 2, 2, 4, 4, 4, 16 없어지죠? 2, 2, 4 없어지죠? n 제곱이야. 그럼 얘가 n이란 얘기지 뭐. 그럼 봐봐. 일단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 자, 내가 필요한 거 할게. 자, 이쪽은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자, 씁시다. 마주 보는 거. 대각선이라면 대변 4k제곱은 자, k제곱 양쪽 낀 거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b 코사인 끼인각 파이 빼기 세타. 근데 얘가 이제 누구냐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야.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나오고요. 세타 갖다 쓰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나오고요. 세타 갖다 쓰고요. 얘네가 2사분면이야. 얘는 1사분면 양수야. 2사분면 코사인은 올사.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야 돼서 이 자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거니까 나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고요. 아,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되는구나. 4n 플러스 2분의 n이구나.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얘는 넣어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 값을 대신 넣어주면 되니까 4n 플러스 2분의 n입니다. 자, 얘네는 4n 플러스 2는 없어질 거고요. nk가 되겠죠. 자, 넘겨서 정리할 거야. 이제 잘 봐야 돼. 3k제곱. 자, 마이너스 nk 넘어왔어요. 얘도 넘어올 거야.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이 0입니다. 이해되지? 근데 이걸 근의 공식을 다 해? 내가 K값 구해야 되거든? 아니야. 봐봐. 우리가 근이라는 건 대칭축의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근이 생기죠. 이차함수로 봐도 되잖아.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2 최고 차이 계수분의 1창의 계수여서 6분의 n이 대칭축이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 P만큼 떨어진 거 P만큼 뒤로 뺀 거가 얘네들의 근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쌤이 종종 쓰죠. 자, 두근의 곱을 근계수 관계랑 연결하면 돼서 두근의 곱 왜 편하냐면 항상 합차야. 36분의 n 제곱 빼기 p제곱이 얘네가 두근의 곱 3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얘 넘기고 얘 넘기면 p제곱은 36분의 n 제곱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p가 일단 당연히 양수 음수는 상관없죠. 내가 이렇게 놨다는 건 p가 양수란 얘기죠. 루트만 씌우면 되는데 이렇게 얘네가 오케이? 내가 원하는 k가 얘인지 봐야 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딱 6분의 n이거든요. 그거보다 뭔가 더 더해져 있다는 건 얘는 6분의 n보단 큰 거잖아. 그러면 6분의 n에서 6분의 n보다 큰 거 빼면 이건 음수죠. k는 길이니까 양수잖아. 이쪽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야. 그래서 얘가 p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얘가 이제 k 값이야. 그럼 이제 얘가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극한 계산할 때 좀 팁 잘 봐봐. 이거 원픽에서 설명했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dr 이게 k거든요. 빼기 3분의 4n의 극한값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겠죠. 그럼 무조건 이 새끼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하려고 들면 안 돼. 무조건 사라질 거야. 따라서 나는 이제 dr 이게 k니까
K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계산하는 거 잘 봐. 6분의 n 플러스 P 값 넣어주면 루트 36분의 n 제곱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빼기 3분의 4n인데 이거 다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유리화하지 말고 야 난리 나지 유리화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루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루트의 계산값은 상수는 무시하고 완전 제곱으로 쳐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제 계산한 거 봐봐. 이거 유리화한 친구들은 와 난리 났어. 언제 해? 얘랑 일단 계산하면 얘가 6분의 8이에요. 그럼 둘이 계산하면 이게 6분의 7n이 돼. 얘가 6분의 7n이야.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가 루트 2차면 1차죠. 1차 빼기 1차여서 무한대 빼기 무한이 존재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라질 거니까 얘는 내가 손대려고 하면 안 돼. 얘를 정리할 거야. 자, 루트 안에를 정리하려고 해보니 이 루트 안에가 이렇게 되죠. 36으로 통분하면 분모분자에 1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암산해보자. 4n 제곱, 48n 제곱, 49n 제곱이고요. 플러스. 자, 얘네는 이제 여긴 끝났으니까 얘네는 2ab, 4n, 48n. 상수 그냥 개무시. 상관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얘 무시. 나는 36과 49로 뽑아낼 거야. 36과 49로 뽑아내면 앞으로 6이 나오고 그럼 얘는 끝났겠죠? 얘는 49로 묶을 거니까 자 7로 앞으로 나와주고요. 49로 묶었으니까 n제곱 플러스 49분의 48n 머시기가 되겠죠. 필요 없다고. 자 옆에서 6분의 7n일 건데 6분의 7n은 당연히 사라질 거 보여? 그래서 요 안에가 뭘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이요. n 플러스 반절의 제곱이니까 49분의 24의 제곱일 거고요. 루트랑 제곱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6분의 7n은 사라져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벗기면 6분의 7n 사라져서 0이고요. 이렇게 계산한 게 극한값이야. 그래서 6분의 7에다가 49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6, 4, 24, 7, 7에 49 결과적으로 7분의 4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분모분자 더하니까 11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지금 쌤이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중학 도형을 내용도 정리를 해줬으니까 아, 이런 성질을 써야 되는구나. 다만 그냥 왠지 제 각 같을 것 같아. 아, 왠지 저거 평행사변형이야. 왠지 그러면 안 돼. 시험장에선 왠지가 안 통하는 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대로 가셔야 돼. 알겠지? 공부할 땐 그러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 여기가 뭐 될 것 같아는 시험장에서 그땐 써도 되죠. 시험장에선 그렇게 푸는 거니까. 근데 공부할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얘가 이제 29번이었고요. 쌤은 영상 끊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우면서 갈게요. 쌤이 총평을 찍었는데 총평 원래 길게 안 찍다가 뭐 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삘을 받았지? 1시간 찍었어요, 총평을. 그거를 미안해. 쌤이 그 TCC 이제 올라올 건데 TCC에서 공부법 특강했거든. 공부법. 개념 이게 1탄이 공부법 1탄 개념 공부법이야. 두 번째가 이제 기출 공부법인데 곧 바로 올릴 거예요. 개념 공부법 내려갈 때쯤 기출 공부법이 올라올 거고요. TC는 뭐 사라지면 조금 슬플 거니까 쌤이 월문타로도 또 한 번 찍을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잊을만 하면 공부하는 방법 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말하면서 한번 지워졌으니까 자, 넘겨볼게요. 나이스. 이거는 이 해석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하하, 왜 영상이 늦게 올라갔냐? 제가 그 예약을 놓쳤어요. 그 촬영 예약을 몰랐어요. 왜 촬영 예약이 연락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회사에 내가 왜 학평 촬영 예약이 안 오나요? 그랬더니 쌤 그거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나의 불찰.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당일에 올리죠. 당일에 올리는데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쏘리. 자, 얘네는 이제 마지막 30번이고요.
문제를 보자. 내용은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개념이 어려우면 안 되더라. 아니야. 개념은 잘 이해가야 돼. 그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공부한다 치고 막 어렵게 표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수학은 포장지를 뜯는 게 힘들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안에 소갈맹이도 더 어려운데 포장지는 잘 뜯어야죠. 포장이 빡빡해. 에이씨 뜯다가 아이씨 버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툭툭 잘 뜯어야죠. 근데 개념을 너무 멋들어지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다가 지쳐. 내가 문제 풀 거야. 소갈맹이를 보기도 전에 포장지 뜯다가 놓쳐. 아 근데 막 그 안에 샤넬이 있을 수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을 수 있잖아. 개꿀인데? 개꿀? 줘. 누가 줘? 됐어. 열심히 일해야겠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구나. K는 20 이하의 자연수이다. 어저께 너네 보고 나는 바로 이제 미적분 수업이어서 해줬거든요. 바로. 아, 애들이 우와 이러고 갔어. 아, 이거였구나. 내가 시험장에서 했던 게 이거였구나. 잘 보세요. 두 정수 AB에 대해서 AB 뭐야 얘들아? 정수야. 카메라가 아니지.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소리가 거실렸어요? 우리 피디님이 아니래.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 아가들도 듣다가 부시럭거려. 아까 피디님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잡았어요. 아주 조그만 소리도. 근데 나의 불찰로 인하여 또 이렇게 마이크가 내려가고 있네. 얘네가 오고. 자, 얘네가 두 정수 AB에 대해서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제곱꼴이야. 아, 등비수열의 극한이구나. 앞에 있는 건 첫째 항이 공비랑 다를 때는 A 아래 n제곱꼴. 아, 뒤에도 또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얘네는 그냥 뭔가의 n제곱꼴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좀비 소리야. 그치? 아, 너네 왕산암 봤어요? 난 못 봤거든? 근데 그 누구야? 그 단종으로 나오신 분. 그 누구냐? 무슨 지훈 이름 잘 모르겠어요. 와,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아니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많은 거야? 깜짝 놀랐잖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암이거든요. 2019년도부터. 요즘 좀 말이 많죠. 그쵸? 아이, 그래. 말을 아껴야지. 근데 나는 태영이만 잘생긴 줄 알았지. 이런 것 쭉 빨리 이렇게 다 짜가지고 계속 올려야 돼. 왜냐면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닿을 수 있잖아. 그들에게 닿고 싶어요. 그래서 여튼 되게 잘생겼더라고. 연기를 너무 잘해. 짤로만 봤는데도 슬퍼. 유튜브에만 올라오잖아. 그것만 봤는데도 슬퍼. 눈이 슬퍼. 와, 진짜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나쁜 영웅인가? 그죠? 넷플릭스에 있는 거. 그때 봤거든. 그때도 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단종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길래 막 1400만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와, 유튜브에 또 계속 올라와요. 인스타에도 계속 떠요. 웬일이야. 벌써 영화 다 본 것 같아. 주요 장면은 다 본 것 같아. 근데 와, 너무 멋있더라. 너무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 얘들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연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거 하려고 살을 몇 킬로 뺐다더라? 그냥 쫄쫄 굶어서 15킬로를 뺐다잖아. 살 빼는 거 힘들어요. 얘들아, 우리는 그냥 노력으로 수학 공부하는 거지. 그거는 호르몬을 이겨야 돼. 배고파 뒤지겠어. 먹고 싶어. 머릿속에서 먹어. 당 떨어져. 막 하고 있는데도 참은 거잖아.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연예인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지? 자, 우리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수학을 멋있게 하고 있잖아. 30번을. 자, 두 정수 AB에 대해서 여튼 얘네들의 값과 얘네들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등비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야. 그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의 존재성.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극한값이 구체적으로 같아야 돼. 같도록 하는 정수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가 19개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AB 정수예요. 자, 그럼 이제 존재성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에다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네가 극한값이 언제 존재하냐? 두 가지죠. 누구냐면 얘가 0이거나 선생님 첫째 항이면 1이니까 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공비 범위에 일단 얘가 0 되는 건 포함되니까 안 해도 되잖아. 첫째 항이 0이거나 그냥 첫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A가 0이거나 그럼 그냥 뭐야? A가 0이란 얘기지. A가 0이거나 아니면 또는 A 플러스 B가 공비거든요. 마이너스 1은 안 돼. A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극한값이요. 극한값이 0이에요. 그냥 0이면 뭘 해도 0이잖아. 근데 얘는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냐면 A 플러스 B가 0이면요. 즉 공비가 0이면요. 그냥 0이겠죠. 공비가 0이야. 0을 계속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극한값은 0인데요. A 플러스 B가 1이면요. 얘가 1이면요. 이 1이래. 1의 n제곱 1. 절대값 A죠. 그래서 쟤네는 그냥 절대값 A예요. 그죠? 이게 노란색이 극한값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는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2에다가 A 플러스 2의 B 빼기 20에 밑에가 K인데 그 K가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얘네들의 n제곱이야. 그럼 얘네는 극한이 언제 존재하면요. 공비가 근데 절대값이네.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거든. 근데 얘네는 절대값이니까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0보다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근데 등호가 들어가죠. 왜냐면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을 씌우면 1이고요. 그리고 n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얘네는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a 플러스 2b 빼기 20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네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쌤 이거 저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되죠. 이게 공비니까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써놓고 풀든 그냥 풀으든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가볼게. 이럴 때 존재하는데 그게 같아야 돼, 얘들아. 그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앞에 건 극한값이 바로 결정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A, B에 따라 얘네가 결정될 거니까 우리는 앞에 먼저 구분한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구분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할게요. A가 0이면이야. 첫 번째. A가 0이면 얘네들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A가 0이면요. A가 0이니까 절대값 K분의 2B 빼기 20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극한값이 0이 되려면 얘네들의 극한값이 0이려면 얘네가 1이면 안 되는 거야. 1이면 극한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제 B는 정수거든요. K는 2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그럼 봐봐. 정리를 좀 해볼게. B가 0이라면 무슨 뜻일까? B가 0이면요. 쌤, 왜 0을 생각해요? 라고 하면 B가 음수 쪽으로 정수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만 넣더라도 분자가 마이너스 20이고요. K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K가 20 이하기 때문에 K가 뭐기 때문에 20 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값은 안에 있는 값은 결국은 절대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수렴을 하지 않아요. 발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슬쩍 보고 B가 0이면 얘네가 누가 되냐면 슬쩍 봐봐. K분의 얘도 그래. 마이너스 20이거든. 이미 이거 해보면 얘가 안 된다는 게 보여. 얘네는 K가 20 이하기 때문에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수렴 조건에 안 맞죠. 그러니까 B가 0인 건 그냥 안 되는 거야. 자, B가 1이에요. 자, B가 1이면요. 1 집어넣게 K분의 마이너스 18이고요.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K로 가능한 건 K는 20 이하의 자연수잖아. 19하고 20이 돼요. 분모가 분자보다 절대값이 커야지만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9하고 20이 돼요. B가 1일 때 K는 19하고 20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K값은 두 개가 가능하겠구나. 나는 그럼 K가 19일 때는 A가 0이고 B가 1인 게 가능하겠구나. 이 해석해야 돼. 이 해석을 K가 19일 때는 A가 0이고 B가 1인 게 가능하겠구나. A가 0이고 B가 1일 때는 K가 19, 20이 가능하겠구나. 이 순서 하나로도 좀 문제가 헷갈릴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자, 얘네가 뭐냐면 순서쌍의 개수죠. 그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돼야 돼. 자, 그럼 일단 오케이, B가 2잖아요. 그럼 얘네는 K분의 마이너스 16이에요. 얘가 1보다 작으려면 K값은 쟤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분자보다 절대값이. 17, 18, 19, 20입니다. 그럼 봐봐. K에 따라서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건 A, B의 순서쌍이 19개가 나오는 K 값들이 필요한 거니까 K에 따라서 순서쌍의 개수 A, B가 달라지는구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순서는 K가 20이면 순서쌍은 0,1도 되고 0,2도 되는구나. K가 19면 순서쌍은 0,1도 되고 0,2도 되겠구나. 근데 K가 18이면 0,1은 안 되고 0,2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지금 K에 따라서 순서쌍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당연히 B가 3이야. 이제 그만해봐야 돼. 이제 좀 커져야 돼. 뭘 커져요? 마이너스 14야.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네는 K가 얘들아 15, 16, 17, 이거 그만 쓸래. 18, 19, 20이 되는 거니까 K가 20 계속 들어가네요. 누적해서 K값이 많아지고 있네. 그럼 얘들아 K가 20이야. 이거 순서쌍 다 되는 거야. 0, 1, 0, 2, 0, 3. 근데 K가 18이면 이 경우는 빠지는 거야. 여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는 잘 봐봐. 결국은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은 어디가 될 때? 지금 K가 2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가 20일 때는 마이너스 20일 때는 안 생겼어. 여기가 20일 때도 안 생기겠죠. 그죠? 1이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극한값이 0이 되는 상황이어야 돼서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생기는 거냐면 대칭성이죠. 2b 빼기 20이 되는 순간이 18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부호만 바뀐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38이죠. 그러니까 19겠죠. B가 19잖아? 그럼 써봐. K분의 19면 38이니까 18이 돼서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이때 K가 19, 20이 되겠구나. 대칭이죠. 자, B가 하나만 더 쓸게. 18이면 K분의 18 집어넣으면 36이니까 16이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K가 뭐가 가능하겠어요? 얘네는 17, 18, 19, 20이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해석을 봐봐봐. K가 20이잖아? 다 되거든? 그럼 정확하게 순서쌍의 개수가 19개야. 오케이? K가 19잖아? 정확하게 순서쌍의 개수가 0,1, 0,2, 0,19까지 19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 경우는 K가 19인 경우와 20인 경우에 이 순서쌍이 다 들어가서 이때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K값은 일단 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K가 18인 건 지금은 딱 봐봐. 안 되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제껴지거든. 그럼 여기서는 일단 순서쌍이 17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 또는 이때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일 때와 A 플러스 B가 1일 때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오케이? A 플러스 B가 0이면 얘들아 얘네들의 극한값은 얘가 0이니까 극한값 0이거든? 극한값도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의 극한값도 0이어야 돼. 그럼 언제 0이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까지만 되는 거죠. 1일 때는 안 되잖아. 그럼 1이니까. 그치? 이건 수렴 조건이고. 공비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럼 극한값이 0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경우에서는 쟤네들의 공비가 K분의 2A 플러스 2B 빼기 20인데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건 얘가 0인 거야. K가 20 이하기 때문에
K가 20일 때 벌써 1이거든. 19 이렇게 되면 다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네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돼서 이럴 때는 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극한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에서 자 A 플러스 B가 1일 때야. 그때는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건 얘네들의 극한값이 절대값 A라는 얘기고요. 자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공비는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 플러스 B가 1이다. 얘가 2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K분의 마이너스 18이 얘네들의 N제곱을 보는 거니까 자 그 극한값이 어때야 되냐면 그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누구인 거야? 얘네가 정수인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구나. 이거를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긴 결국 뭐의 문제냐면 해석의 문제를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쌤이 지금 실수를 안 했나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경우구나 이 뜻이고요. 잠깐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저 좌변의 극한값은 절대값 A고요. 자 우변은 공비가 얘네들의 식이 리미트 A 플러스 B에 집어넣으면 K의 마이너스 18의 N제곱 B고요. 얘네는 K가 누가 되면 18, 19, 20을 보면 K가 18일 때와 K가 19일 때와 K가 20까지니까 20일 때를 보면 K가 19이거나 20이면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죠. 아까 앞쪽의 극한값은 이거야지. 이게 극한값이야. 극한값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극한값이 같아야 되므로 A가 절대값 A가 0이어야 돼. 그럼 이거는 그냥 A가 0인 경우니까 이 경우에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생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앞에서 생 거니까 무시하는 거고요. 저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 K가 18이면요. 욕한 거 같은데? 1이죠. K가 18이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1의 n제곱은 1이죠. 극한값이 같아야 되므로 절대값 A가 1이에요. 그럼 얘네는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A가 1이면 B값은 0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값은 2예요. 그럼 봐봐. K가 20이면요. 이건 이미 절대값 A가 0인 거 저기서 다 세지는 거야. 이해돼? 왜? A가 0이면요. B는 1이거든요. 여기서 세진 거야. 이해돼? 자, K가 19면요. 얘가 또 0이잖아. 그럼 0이면 1이잖아. K가 19이면 0,1 여기서 세진 거야. 이거는 또 세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거 잘 봐봐. 아, K가 20일 때는 여기 말고 여기에서 순서쌍이 A, B 순서쌍이 19개가 나오는 거고요. K가 19일 때도 순서쌍이 19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K가 18부터는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순서쌍이 19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9하고 20은 여기서 되는 거고요. 근데 K가 이거 또는 이거니까 얘네도 봐야죠. K가 18이면 여기에서 순서쌍이 2개가 생기고요. K가 18이면 여기서 순서쌍이 얘네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이만큼이 생기는 거니까 이만큼이니까 K가 18일 때는 여기서 순서쌍이 17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아까 앞에서 몇 개였어 여기서? K가 18일 때 순서쌍이 2개잖아. K가 18일 때 순서쌍이 17개잖아. 합친 몇 개야? 19개.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19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A, B의 순서쌍이 19개가 되는 순간은 19, 20, 18이구나 이 뜻이야. 그런 K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은 18, 19, 20이고요. 결국 얘네는 19의 3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57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해서 길었죠. 자, 우리 3월 학평 미적분도 마무리했고요. 진짜 꼼꼼하게 했으니까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쌤이 이제 총평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Q&A에다가 3월 학평 자료, 분석 자료, 3월 학평 분석 자료 뭐 요청합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쌤이 월요일날 공지사항에도 올려놨거든. 분석 자료 우리 친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월요일날
댓글로 다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은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고2들도 3월 학평 자료, 분석 자료 요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쌤은 이제 3월 모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5월 달에 또 다른 5월 학평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답 잘하시고 다음번은 더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3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내가 겨울에 공부했던 게 뭔지 생각해서 그거를 잘 해냈다라고 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본인을 좀 잘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